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서구는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추진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사상구는 교정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남구 용당동의 연탄석쇠구이 백반집과 수영구 망미동의 한우국밥집을 소개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자 관련 지자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시의 일방적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추진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부산교도소와 구치소는 이전 신축에 해당됩니다. 첫걸음인 후보지 추천은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토지 매입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역대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례에서도 서울과 광주, 대구교도소 등 8건 모두 협의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돼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한 법무부의 업무 지침에도 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쉬움,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발표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지 추천이 왜 처음에 중요하냐면 이 교정시설이라는 것은 극심한 님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오히려 부산시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될 단체인 것이고 이런 건축 허가권과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주민들과 아주 고심을 해서 많은 논의 끝에 어떤 특정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럴 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놓고 당사자인 법무부, 해당 기초지자체와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향후 주민여론 수렴 과정과 건축 협의 등 강서구의 협의와 승인 없이는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15만 강서 구민과 모두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입지 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결정하고 강서구, 사상구가 추천합니다. 부산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서구에서는 지난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 국제신도시, 2019년 대저동 교정시설 통합이전 등 수차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번에는 사상구 입장입니다.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의 경우 부산시에서 구성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아가 오는 8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지은 지 50년이 넘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용 안전성 확보와 재소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던 상황. 여기에 도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교도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좀 외곽적으로 빠지는 게 아무래도 그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교정시설 입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여건과 효율적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에 시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입지 선정위의 최종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부산시 용역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사상구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구치소가 강서구로 옮겨가면 주민 수건이 해결되는 것이고 지역 이전을 한다고 해도 현 구치소 부지를 주례삼동, 엄광산 일원으로 이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상구는 오는 8월 발표되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기획된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구 용당동에 숨어있는 맛집인 연탄불백 정식집과 수영구 망미동에서 국밥을 팔며 이웃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한우 국밥집을 소개합니다. 꽃으로 수놓아진 벽화가 있는 남구 용당동의 한 골목. 여기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메뉴는 하나, 바로 연탄불백 정식입니다. 일단 나오는 음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 얼굴만한 불고기 한 판에 찬이 7개나 됩니다. 먹음직한 빛깔의 불고기는 진짜 불맛이 느껴집니다. 상추에 고기를 얹어 싸먹으면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집만의 별미인 선짓국.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 공깃밥에 시락국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한상 차림의 가격은 8,000원. 최근 올린 겁니다. 요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 집이 가격도 착하고 또 집밥 먹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집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밥 같은 것도 사장님이 후하시게 많이 달라면은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게 점심시간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도 쉽니다. 다음으로 찾은 착한 가게가 있는 곳은 수영구 망미동. 수영강이 흐르는 강변도로 옆에 보이는 국밥집. 모르고 지나친 적 많은 그 집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내부와 바깥 전망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 메뉴인 국밥을 먹어봅니다. 일단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한우, 양도 많습니다. 식사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안에 환경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시설도 깔끔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 가게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은 8,000원. 5년째 한결같은 가격입니다. 면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한우 육국수도 있습니다. 밥과 면을 같이 먹고 싶으면 국밥을 시키고 국수 사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석쇠 불고기와 육회도 이 집의 별미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게도 착한 가게 맞습니다. 곳곳에 인증패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20인분의 식사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가격도 8,000원이면 많이 싼 편인데 사장님이 자기 자신이랑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5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래도 저희 직원도 많이 다독여 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의 맛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서. 참, 주인장 얼굴 보기 힘든 이 착한 가게는 수요일 쉰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마스크 끼고 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공기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짜 다 간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직 조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벗게 됐고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재난대응 체계도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 조치를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영도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업체 대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하역 작업을 함께한 어망 제조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잠을 자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폐지를 주우러 간 70대 여성이 건물 안 오수처리 시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17일 폐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연락이 끊어졌고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다음 날 한 건물 오수처리 시설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를 상대로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어느덧 1년째입니다. 부산의 주요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지역의 전문가들은 지난 1년 성과를 보면 부산의 현안들이 여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지역 시대로의 발걸음은 떼지도 못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된 부산의 현안은 총 9가지. 이 중 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입니다. 최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힘을 실었고 가덕신공항 건설과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5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본궤도에 올랐고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나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등도 국비 확보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서 보건복지부와 조율 중으로 침례병원이 급성기 질환 전문 보험자 병원으로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합천과 창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게 핵심인데 경남도민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 격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 출범 1년째 첫 발을 떼지도 못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착수되지 않은 아예 시작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은 상태다. 세수가 지금 안 걷어가지고 마이너스 5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역 소멸 예산들을 좀 아끼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거꾸로 좀 더 많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지방 소멸이 갈수록 가속화하는 만큼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얼마 전 수영구가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앞두고 열린 주민설명회 현장.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금주구역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주재 발표 후 밀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좀 조용하게 바다를 보면서 강할대교를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신다는 거죠. 또 우리 술 드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을 때는 하루에 12톤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금주구역 지정 이후 공원의 관리 방안도 밝혔습니다. 포토존 조성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시설물 및 볼거리들을 추가로 조성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또 친환경 플리마켓이나 문화공연 등을 열고 성수기엔 안전요원을 늘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편적으로 금주구역 지정해서 술 못 먹게 하면 굉장히 될 거라는 것은 하나만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편하죠. 행정적으로 편하고 아주 쉽답니다. 못 먹게 하니까 술 먹으면 맞춰 먹이겠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밀락수변공원 쪽에 있는 상권이 지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상권이 재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원 주변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결정을 아직 안 났지만 거의 다 결정이 난 건데 지 소견으로서는 상인들하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대난 세상에 입주해가 있는 입주님들하고 하나하고 한 번 더 안건을 내가지고 좋은 취지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나가 미팅을 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금주구역 지정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음식을 식당에서 드셔야지 왜 술하고 그것도 길에서 드십니까? 왜 공원에서 드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규칙과 규정 그런 거에 맞춰서 사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을 떠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석 지정제라든지 그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게 또 쓰레기 목표를 갖고 내려갈 수 있는 거. 개선 사항을 하시면서 꼭 차수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수영구는 이날 참석치 못한 주민들은 17일까지 보건소로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해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수변공원의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금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1층과 야외 공간에서 패밀리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체험 행사와 함께 1층 로비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라는 주제로 시민 북큐레이터가 선정한 도서를 전시하고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가족의 달을 주제로 영어 그림책과 가족, 육아 관련 북큐레이션을 선보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2층 영상 세미나실에서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북구 덕천중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서클시를 참관하고 일일 교사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톤즈 행복마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지역 주민 150여 명을 초청해 비빔밥과 다과 그리고 음료 등을 대접하는 톤즈 비빔밥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서구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0일 서구청 다목적 홀에서 2023년 스승의 날을 맞아 2023년 보육교사 복지 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공창마을 행복센터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남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남천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희망기금 모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4일 용소 삼거리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한 집중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 집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8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범시민적 유치 응원 분위기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홍보용 키링과 다회용 컵을 제작해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